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노래하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한돌이라는 마음씨, 고운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돌이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돌이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거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렸는데 그 성실함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비록 몸은 약했으나 아들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겨우내 얼었던 땅을 녹이고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 한돌이는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읍내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돌이가 장터로 향한 것은 꼬박 3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모은 귀한 돈으로 어머니의 약을 짓고 비바람에 낡아가는 지붕을 고칠 재료를 사기 위함이었으니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와 갓 튀겨낸 주전부리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한돌이는 장터를 돌며 어머니에게 드릴 보약 재료를 꼼꼼히 살피고 집수리에 쓸 튼튼한 목재와 기와를 알아보며 마음속으로 튼튼해질 집과 건강을 되찾으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눈여겨봐둔 한돌이는 잠시 땀을 식히려고 바닷가 쪽 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선 틈새로 고개를 내밀어 본 한돌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거대하고 신기하게 생긴 거북 한 마리가 그물에 꽁꽁 묶인 채 거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북은 등껍질의 길이가 어린아이 키만큼이나 컸고 등에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온갖 해조류와 따개비들이 붙어 있어 마치 바다의 긴 역사를 온몸에 지고 있는 영물처럼 보였습니다. 구경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이렇게 큰 거북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이걸 고아 먹으면 100년은 거뜬히 살겠어. 용왕님의 사자일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잡아도 되나 하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거북을 잡아온 어부들은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거북의 배를 두드리며 구경꾼들에게 오늘 저녁 이놈을 잡아 큰 잔치를 벌이거나 비싼 값에 약재상에게 넘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그 거북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거북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북의 눈망울이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깊고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북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 보였고 그 눈빛은 마치 한돌이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느껴져 한돌이는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 중 한 명이 큼지막한 칼을 꺼내 들고 거북의 목을 겨누며 짐짓 위협하는 시몇을 하자 거북은 고개를 움츠리며 파르르 떨었고 그 모습을 본 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잠깐만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한돌이의 외침에 시끌벅적하던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칼을 든 어부와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돌이에게 쏠렸습니다. 한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부들에게 이 거북은 보통 짐승이 아닌 것 같으니 제발 죽이지 말고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어부들은 코웃음을 치며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부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이복의 젊은이, 이 거북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자네 같은 촌놈이 살 수 있겠나? 이건 부르는 게 값이야라며 비웃었고 구경꾼들도 한돌이의 행색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한돌이는 거북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어 어부들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집을 고치고 어머니 약을 지으려던 3년치의 피땀 어린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이 돈이면 집 한 채는 좋게 고칠 큰 돈입니다. 제발 이 돈을 받으시고 저 거북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사정했습니다. 어부들은 한돌이가 내놓은 돈 주머니를 열어보고는
그 안에 든 엽전과 은전의 양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북을 잡아먹거나 약재상에 파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금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을 빠르게 마쳤고 곧이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도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젊은이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이 거북을 넘겨주지.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네. 어부들은 돈주머니를 잽싸게 챙겼고 한도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묶여있던 거북의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미친놈을 봤나. 집 고칠 돈을 짐승 한 마리에 다 날리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하며 수군거렸지만 한도리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도리는 거북을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낑낑거리며 거북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거북이 워낙 크고 무거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를 딱하게 여긴 지나가던 짐꾼 몇 명이 한도리를 도와 거북을 리어카에 실어주었고 한도리는 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한 뒤 바닷가를 향해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바닷가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한도리는 거북이 말라 죽기 전에 빨리 물에 넣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수레 위에서 거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한도리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한도리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시원한 바다다라고 말하며 거북을 안심시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바다 전체가 붉은 노을로 물들 무렵 한도리는 드디어 인적 드문 한적한 백사장에 도착하여 거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오자 거북은 본능적으로 바다 냄새를 맡았는지 힘겹게 네 발을 움직여 물가로 향하기 시작했고 한도리는 그런 거북의 뒤를 밀어주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거북의 몸에 닿자 축 늘어져 있던 거북은 생기를 되찾은 듯 힘차게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한도리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 서서 멀어지는 거북을 바라보며 부디 멀리 가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라고 진심을 담아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 일어났는데 깊은 물로 들어갔던 거북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다시 한도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물결 위로 거북은 머리를 내밀고 한참 동안 한도리와 눈을 맞추었는데 그 눈빛은 장터에서 보았던 슬픈 눈빛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뜻을 담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거북은 마치 한도리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3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도리는 거북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고 빈손이 된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은 채 가슴 가득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자 한도리는 터덜터덜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는 어머니가 호롱불을 들고 아들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얘야, 집 고칠 나무와 내 약은 어디 있느냐? 혹시 오는 길에 도적이라도 만난 것이냐?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도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어머니, 죽어가는 생명을 참아 볼 수 없어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도리는 어머니가 크게 실망하시고 꾸짖으실 것이라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했다. 내 아들아, 집이야. 비가 좀 새면 그릇을 받치면 되고 내 병이야. 네가 정성껏 다려주는 물 한 그릇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잃은 생명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니 네가 오늘 한 일은 천냥 빚을 갚은 것보다 더 값진 일이다. 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도리는 어머니의 넓고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비록 돈은 다 잃었지만 그날 밤 모자의 집은 그 어느 부잣집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도리가 미쳐서 거북 한 마리의 전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어떤 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거북 도령이라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한돌이가 지나가면 거북 흉내를 내며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고, 이웃집 아낙네들은 패패패 혀를 차며 장가갈 미천을 짐승한테 썼으니 평생 혼자 늙어 죽겠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한돌이는 그런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바다로 돌아간 거북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늘 생생하게 남아있어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북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바다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져 고된 어부 생활도 즐겁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바다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예년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물조차 뜨겁게 달아올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깊은 바다로 숨어버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던 고기들이 씨가 마른 듯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만 고였고, 밭작물은 타들어가 농사조차 지을 수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고 인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이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아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고, 늙으신 어머니의 기력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한돌이는 매일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고, 산에 가도 말라 죽은 나무들 뿐이라 곶감을 구해 팔아도 쌀 한 줌 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비를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햇볕만 내리쪼였습니다. 한돌이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읍내 장터에서 만난 한 상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에 있는 큰 섬나라에 가면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귀한 물건들을 구해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섬나라는 백길이 험하고 멀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한 번 다녀오면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한돌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당장 굶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한돌이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가진 선주를 찾아가 자신을 뱃사공으로 써달라고 부탁했고, 평소 한돌이의 성실함을 높이 샀던 선주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항해는 단순히 며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며칠 밤낮을 가야 하는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돌이는 어머니에게 먼 바다로 장사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떠나기 전날 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다니 당치도 않다. 나는 굶어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어 다오라고 말리셨지만, 한돌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밤새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기도를 올렸고, 한돌이 역시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한돌이를 배웅하러 나온 몇몇 이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한돌이를 불러 세우고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한돌아, 요즘 바다 물색이 예전 같지 않아 검푸른 빛이 도는 게 영 심상치가 않다. 용왕님이 노하셨는지 바람 냄새도 비릿한 것이 걱정되니 부디 욕심 부리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뱃머리를 돌려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돌이는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정든 고향 마을을 뒤로 하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많은 짐을 실은 커다란 무역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맷풀을 올릴 채비를 하고 있었고, 뱃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밧줄을 점검하고 돛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배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고향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마음속으로 3년 전 살려주었던 거북을 떠올리며 거북아, 네가 용왕님의 사자라면 부디 우리 배를 지켜다오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돌이는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배는 점점 더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는 순풍을 타고 미끄러지듯 바다를 갈랐고 처음 며칠 동안은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맑아 항해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한돌이는 배 위에서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며 뱃사람들과 어울렸고 틈틈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마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날씨는 변덕스러운 여인의 마음과 같아서 평화롭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바다색이 촌장 어르신의 말씀대로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들도 더 이상 배를 따라오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눅눅하고 무거운 바람이 불어와 뱃사람들의 살갗을 따갑게 때리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선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찾고 노련한 뱃사람들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돌이는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밧줄을 단단히 잡고 서서 검게 일렁이는 파도 너머를 응시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린 무사할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한돌이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갑판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바다 위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잔잔했던 파도는 순식간에 집채만 한 높이로 솟구쳐 배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돛을 내리고 짐을 단단히 묶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돌이 역시 비바람을 맞으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배는 마치 거인이 장난감처럼 흔드는 듯 좌우로 심하게 요동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파도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지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돌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폭풍우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 낮인지 밤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거센 비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채만 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할 때마다 낡은 나무배는 비명을 지르듯 삐거덕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미끄러운 갑판을 기어다니며 돛을 내리고 밧줄을 동여매려 안간힘을 썼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돌이 역시 뱃멀미가 치밀어 오르는 속을 억지로 참아내며 선장의 고함 소리에 맞춰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배의 요동은 격렬해져만 갔습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이것은 분명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다. 배에 부정을 탄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소리치자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원들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고함을 지르며 선원들을 독려하려 했지만 천둥소리와 파도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들릴 뿐이었고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색깔은 촌장 어르신이 경고했던 검푸른 빛을 넘어 아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솟구치는 파도는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여 바다의 아버지라 불리던 늙은 조타수, 영감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선장에게 다가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선장님, 이 바람은 보통 태풍이 아닙니다. 내가 50년 넘게 배를 탔지만 이런 파도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건 검은 용의 춤이라고 불리는 전설 속의 폭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가볍게 하고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며 고뇌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결단을 내린 듯 선원들을 향해 짐칸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항해의 목적이자 그들의 생계가 달린 귀중한 재산이었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돌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선원들과 함께 창고로 내려가 비단과 곡식, 도자기 등 귀한 무역품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인데, 집을 고칠 돈인데, 한돌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물건들을 버렸지만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져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이 차가운 바다로 풍덩풍덩 빠져 사라질 때마다 선원들의 탄식 소리가 이어졌지만 야속하게도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짐을 다 버리고 난 후에도 배는 여전히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잎사귀처럼 위태롭게 춤을 추었고 사람들의 희망도 점차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번개가 배의 바로 옆 수면에 내리꽂히며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순간 한돌이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물의 벽을 보고 숨이 똔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파도라기보다는 바다 자체가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산과 같았고 그 엄청난 물의 장벽이 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꽉 잡아라, 충격에 대비해라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갑판 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배는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크게 기울어졌고 갑판 위에 있던 밧줄과 통나무들이 흉기처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한돌이는 기둥을 끌어안고 간신히 버텼지만 배의 중심을 잡아주던 돛대가 부러지면서 내는 끔찍한 파열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돛대가 부러졌다. 배에 물이 찬다. 누군가의 절규 섞인 외침과 함께 배는 급격히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선창 밑바닥에서는 바닷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배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니라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구명정 쪽으로 몰려들었지만 이미 부서지거나 파도에 휩쓸려가 버려 탈출할 수단조차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배 안은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소리로 가득 찼는데 어떤 이는 어머니를 부르고 어떤 이는 아내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한돌이 역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간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한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차가운 바닷물은 이미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배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사람들 사이로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조타수 영감은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버티려 했으나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선장 역시 부러진 돛대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한돌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는 이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파도가 이끄는 대로 빙글빙글 돌며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마지막으로 살 길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검은 바다와 하얀 포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밧줄로 허리에 단단히 묶고 근처에 떠다니는 널빤지 조각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배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면서 배는 순식간에 해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한돌이 또한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붕 떴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치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속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한돌이의 몸을 제멋대로 휘감아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한돌이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거센 파도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떨어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때쯤 한돌이는 간신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는데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었고 함께 배를 탔던 동료들의 모습은 하나둘씩 파도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던 구조 요청 소리도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하나둘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한돌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덮쳐오자 한돌이는 널빤지를 생명줄처럼 꽉 껴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한돌이는 차가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한돌이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한돌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머니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안에는 짠 바닷물만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이 고통도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하늘의 별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한돌이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3년 전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던 그 거북의 눈망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거북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살려준 그 생명은 바다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죽음의 문턱에서 떠오른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그 기억은 한돌이의 마음을 아주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돌이를 덮치며 그는 의식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 이 끔찍한 밤. 바다는 한돌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여전히 배고픈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배 조각들만이 이곳에 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 생명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돌이는 널빤지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이 풀리며 물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고 의식의 끈은 툭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차가운 심연이 그를 반기듯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만 같았고 이제 한돌이의 운명은 바다의 자비에 맡겨진 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깊고 어두운 바다, 저 밑바닥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도의 흐름과는 다른 묵직하고 거대한 움직임이었으며 죽어가는 한돌이를 향해 빠르게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바다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한돌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밤바다의 한가운데서 한 청년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와 숨통을 조이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돌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하고 묵직한 힘이 한돌이의 몸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떠받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물살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한돌이의 몸이 마치 깃털이라도 된 듯 순식간에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고 그는 푸아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숨을 토해내며 세상 밖으로 다시 머리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짠물이 가득 찬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한돌이의 손에는 미끌미끌하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잡혔는데 그것은 널빤지 조각이 아니라 넓고 평평한 등판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여전히 사방에서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올라타 있는 이 거대한 존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중심을 잡으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그 등판에 납작 엎드려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 손끝에 닿는 촉감이 어딘가 낯설지 않고 기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면서도 그 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흐르고 있어 얼어붙은 한돌이의 몸을 서서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
한돌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숨이 팼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매달려 있는 것은 바위섬도 아니고 통나무도 아닌 바로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거북의 등딱지였으며 그 등에는 육각형의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곳곳에 바다의 세월을 품은 따개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한돌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돌이는 거북의 등껍질을 더욱 꽉 껴안았는데 거북은 마치 한돌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듯 부드럽게 유영하며 파도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올 때면 거북은 물 위로 더 높이 솟구쳐 올라 파도를 넘었고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면 묵직한 무게로 중심을 잡아 배처럼 안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돌이는 이 거대한 영물이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3년 전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살려주었던 그 거북이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가 정말 너였구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한돌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거북의 등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돌이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거북은 한돌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손길을 느꼈는지 짧고 굵은 울음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듯 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백고동 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포하게 날뛰며 한돌이를 삼키려 들었지만 거북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북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한돌이가 대자로 누워도 남을 정도였고 등껍질 사이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저체온증으로 굳어가던 한돌이의 사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돌이는 거북의 등에 얼굴을 묻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고 거북은 묵묵히 네 발을 저어 검은 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밤이었고 한돌이는 이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 기미를 보이며 비바람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의 의지에 한돌이는 거북의 전체적인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 크기는 3년 전 장터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져 있어 마치 바다의 신이 현신한 것만 같았습니다. 거북의 머리는 수면 위로 높이 솟아올라 앞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돌이는 이제 거북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으며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몰려와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의 등은 딱딱했지만 그 어떤 비단금침보다 편안하게 느껴졌고 거북의 규칙적인 헤엄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한돌이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거북이가 저를 살려주었어요. 꿈속에서 한돌이는 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한돌이는 거북의 등껍질을 어머니의 품처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거북은 잠든 한돌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밤바다의 차가운 공기도 간간이 튀어오르는 물방울도 잠든 한돌이를 깨우지 못했고 오직 거북과 한돌이 두 생명체만이 이 광활한 바다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지칠 법도 한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힘차게 물살을 갈랐는데 그 모습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운반하는 사명감 넘치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 포효하던 바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지며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히자 부스스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죽어서 천상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주변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맑게 갠 하늘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상쾌한 아침 공기는 어젯밤의 지옥 같았던 폭풍우를 거짓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 밑에 느껴지는 딱딱한 감촉과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거북의 머리는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돌이는 몸을 일으켜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망망대해에는 오직 자신과 거북뿐, 부서진 배의 잔해나 다른 생존자는 보이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이 한돌이는 거북이 어딘가를 향해 끈질기게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육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돌이가 떠나왔던 고향 마을인지 아니면 낯선 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땅이었습니다. 육지다. 저기 육지가 보인다. 한돌이는 쉰 목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거북의 등을 팡팡 두드렸고, 거북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까닥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북의 등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와 거북의 주변을 맴돌며 마치 그들의 귀환을 환영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한돌이는 3년 전 자신이 거북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자 한돌이는 그곳이 낯선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는데, 해안가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북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려는 듯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백사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수심이 얕아지자 헤엄을 멈추고 천천히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의 발이 모래바닥에 닿는 느낌이 등으로 전해지자 한돌이는 이제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북은 백사장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 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한돌이를 내려놓기 위해 몸을 낮추었습니다. 한돌이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모래밭에 발을 디뎠고 땅을 밟는 순간 휘청거리며 넘어졌지만 그 모래의 까슬한 감촉이 너무나 반가워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한돌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거북을 바라보았을 때 거북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한돌이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의 눈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엄있고 자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돌이는 거북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거북의 머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으마. 다음 생에라도 꼭 갚으마. 한돌이의 눈물이 거북의 얼굴을 적셨고 거북은 한돌이의 뺨을 부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존재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교감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것은 생명을 나눈 사이만이 알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거북은 한참 동안 한돌이의 곁에 머물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 되자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힘찬 걸음으로 파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북의 뒷모습을 보며 한돌이는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한돌이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거북은 푸른 물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잠시 후 수면 위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깊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돌이는 거북이 사라진 바다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평생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파도 소리만이 남아 한돌이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한돌이는 젖은 옷을 말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고향 마을에서 뱃길로 며칠은 떨어진 낯선 섬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기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돌이는 허기와 갈증이 밀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백사장에 앉아 지난밤의 일을 곱씹어 보았는데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의 작은 선행이 거대한 거북의 등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돌이는 이제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남을 돕고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 조개를 캐러 나온 아낙네들과 그물을 손질하러 나온 어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청년이 백사장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돌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갔고 사람들은 그의 남루한 행색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가 조난자임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슈슈, 어디서 떠내려온 모양이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인정 많은 섬마을 사람들은 한돌이를 부축하여 마을로 데려갔고 따뜻한 미음과 물을 내어주며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한돌이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자신이 겪은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이가 거북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북을 타고 왔다고? 헛것을 본 게 아니오?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한돌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차마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늙은 노인이 나서서 옛날부터 큰 거북은 용왕님의 사자라 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전설이 있었지. 저 젊은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구먼이라고 거들자 사람들의 분위기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돌이는 자신이 3년 전에 거북을 살려준 이야기부터 지난밤 폭풍우 속에서의 구조까지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눈은 점점 커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나가 온 마을 사람들이 한돌이를 보러 몰려들었고 그들은 한돌이를 거북이 선택한 사람, 하늘이 도운 사람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돌이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복이 올까 하여 슬그머니 만져보기도 했고 아이들은 한돌이 주변에 모여 앉아 거북이 얼마나 컸는지 등껍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습니다. 한돌이는 본의 아니게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섬마을 촌장은 한돌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날이 좋아지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돌이는 촌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돌이는 촌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거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등과 깊은 눈망울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젯밤의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닌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평온하고 아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한돌이는 마음속으로 거북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하며 자신이 받은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밤은 깊어가고 한돌이는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한돌이를 위해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해 주었고 먹을 것과 입을 옷까지 챙겨주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돌이는 뱃머리에 서서 섬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고 배는 순풍을 타고 한돌이의 고향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했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돌이는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거북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하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날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희망을 싣고 고향으로 그리운 어머니의 품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얻은 작은 나룻배는 순풍을 돛에 가득 안고 미끄러지듯 바다를 건너갔는데 며칠 전 그토록 무섭게 포효하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단결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돌이는 뱃머리에 앉아 멀리서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익숙한 산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고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금이 환영하는 장원 급제자를 반기는 팡파르처럼 들려왔습니다. 한돌이는 주머니 속에 섬마을 사람들이 챙겨준 말린 생선과 주먹밥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며 어머니가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실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혹시나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배가 낯익은 선착장에 닿았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한돌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마치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항구에는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가끔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활기찼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과 가장들을 태우고 떠난 무역선이 폭풍 후에 휩쓸려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며칠 전에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하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어디선가 구슬픈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한돌이의 마음을 아프게 후려팠습니다. 한돌이는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려 마을 어귀로 들어섰는데, 자신의 등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기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물을 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돌이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물동이를 떨어뜨렸는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동이에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귀신이다. 한돌이 귀신이 나타났다" 라고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다른 사람들도 한돌이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빌며 제발 좋은 곳으로 가게나 구천을 떠돌지 말고라며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돌이는 당황하여 "아주머니, 저 귀신 아닙니다. 저 살아서 돌아온 한돌이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가갔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돌이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제자리 뛰기를 해보이며 "보세요. 그림자도 있고 발자국도 남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한돌이의 발밑에 선명하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확인하고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과 숨소리가 생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담이 큰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돌이의 어깨를 툭 쳐보더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와, 정말 한돌이다. 한돌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어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한돌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기적에 감격하여 여기저기서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돌이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 장해. 천지신명이 도우셨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돌이에게는 이 환영을 즐길 여유가 없었으니 오직 어머니의 안위만이 걱정되어 인파를 해치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부르며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선 한돌이의 눈앞에 보인 것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정화수 한 그릇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야윈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채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또 빌며 아들의 무사 귀환만을 염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환청이라 생각하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 아들 한돌이, 부디 저 승길이라도 편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흐느끼며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돌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한돌이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등 위로 뚝뚝 떨어지자 어머니는 그제야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앞에 꿈에 그리던 아들의 얼굴이 보이자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한돌이의 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아들의 살결이 손끝에 닿자 어머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아이고, 내 새끼야. 정말 네가 맞느냐? 꿈이 아니냐? 라고 되물으시며 오열하셨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까지 붉게 적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기도로 지켜낸 어머니의 재회는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자의 상봉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마을 사람들은 한돌이네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멍석을 깔고 앉아 한돌이의 이야기를 듣기를 청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을 비롯해 평소 한돌이를 놀리던 사람들, 그리고 이번 난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숨을 죽이고 한돌이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공포와 배가 부서지던 순간,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찰나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대한 거북 한 마리가 물밑에서 솟아올라 저를 태우고 밤새 헤엄쳐 섬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좌중에서는 세상에, 그런 일이, 거북이 정말 은혜를 갚았어 하는 탄성과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돌이가 그 거북이, 3년 전 장터에서 전 재산을 털어 살려주었던 바로 그 거북이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북의 등에 붙어있던 따개비의 모양과 눈빛까지 생생하게 묘사하자 사람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 한돌이를 거북 도령이라 놀리며 비웃었던 마을의 심술관은 칠성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짐승에게 돈을 쓰는 건 미친 짓이라며 한돌이를 가장 크게 비웃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르신은 무릎을 탁 치며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야. 하늘은 무심하지 않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라며 엄숙한 목소리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눈앞의 기적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돌이의 생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작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뭄과 흉어로 넉넉지 않은 형편들이었지만 누구는 아껴두었던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묵혀둔 김치를 꺼내오고, 또 누구는 귀한 탁주 한 병을 들고 와 상을 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는데, 이는 단순히 한돌이의 귀환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유가족들도 한돌이의 기적적인 생환 이야기를 들으며 어딘가에 자신들의 가족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거나, 적어도 그들이 바다의 품에서 평안히 잠들었을 것이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돌이는 어머니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며, 어머니, 이제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어머니 모시며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오물오물 씹으시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셨고, 그래, 살아만 있으면 된다. 거북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은 네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칠성이는 쭈뼛쭈뼛 다가와 한돌이에게, 한돌아, 내가 미안했다. 네가 옳았어. 나도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란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한돌이는 웃으며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완전히 거치고 따뜻한 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돌이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조용히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을 살려준 거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북아, 내 덕분에 어머니를 다시 뵈었고 이웃들과도 화해했다. 너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준 영물이다. 부디 너도 바다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거라.
밤바다에서는 마치 거북이 대답이라도 하듯 철썩하는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고 한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한돌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등불과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날 밤 한돌이의 집은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도 밝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픈 것도 잊은 채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셨고 촌장 어르신은 한돌이에게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자며 그를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한돌이는 더 이상 거북 도령이라는 놀림감이 아니라 거북의 친구이자 바다의 아들로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모닥불의 불씨가 사그라들 때쯤 한돌이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의 얼룩과 흙냄새가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어우러지는 밤, 한돌이는 지난 며칠간의 꿈만 같았던 모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거북을 살려주던 날의 망설임, 폭풍우 속의 절망, 그리고 거북 등 위에서의 기적적인 구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일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더욱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신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질 평범한 하루가 사무치게 기다려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밤늦도록 한돌이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나도 커서 거북을 도와줄래요? 라고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돌이의 이야기는 침체되어 있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불신을 씻어내는 정화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북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한돌이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팍팍한 삶에 지쳐있고 지냈던 선함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한돌이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한돌이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갈고 횟감을 구하는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한돌이와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돌이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느끼며 꿈속에서도 거북을 만나 즐겁게 헤엄치는 꿈을 꾸기를 바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진 어머니의 냄새와 평온한 공기가 그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한돌이가 마당으로 나갔을 때 하늘에서는 보슬보슬한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바다에서 겪었던 무시무시한 폭풍우와는 전혀 다른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타들어가던 농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지난밤 한돌이가 가져온 기적 같은 소식에 이어 마을의 오랜 가뭄을 해결해주는 단비까지 내리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한돌이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바다가 자신을 살려보낸 이유가 단순히 혼자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희망을 전하라는 뜻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냄새 섞인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마저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또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는데 의원들이 백약이 무효하다고 했던 병세가 아들이 돌아온 기쁨만으로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부엌에서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어준 밥이 보약이지 다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며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어린 그늘은 사라지고 소녀처럼 환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돌이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틈날 때마다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돌이네 집 담장 너머로는 늘 모자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한돌이는 다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예전과는 달리 그물을 던지는 족족 물고기들이 가득 걸려 올라왔습니다. 마치 바다가 한돌이를 알아보고 선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철 따라 가장 맛이 좋고 귀한 고기들이 한돌이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한돌이의 어항만큼은 언제나 풍성했기에 사람들은 용왕님이 거북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을 하시는 게 분명하다며 부러워하면서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한돌이는 그 많은 고기를 혼자 독차지하여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고 가장 크고 실한 놈들은 팔아서 살림에 보태돼 나머지는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다가 공짜로 준 것이니 나눠 먹는 게 도리이지요. 라고 말하며 생선을 건네는 한돌이의 손길에는 따뜻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한돌이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돌이네 집수리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래 한돌이가 돈을 벌어 목수를 사서 하려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청년들이 지붕에 올라가 낡은 이영을 걷어내고 새액 봇짚을 엮어 얹어주었고 아낙네들은 흙을 개어 허물어진 담벼락을 튼튼하게 발라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끙끙거리며 산에서 굵은 대들보 감을 지고 내려와 마루를 고쳐주었고 아이들조차 마당에 돌을 골라내며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탰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이웃들의 땀과 정성으로 새 단장한 집은 그 어떤 대가집보다 튼튼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한돌이는 완성된 집을 바라보며 돈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고 재물 대신 마음을 얻은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마을의 중매쟁이 할머니가 한돌이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 곱고 생활력 강하며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한돌이를 사위로 삼고 싶어하는 집들이 줄을 섰기 때문인데 한돌이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혼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이웃마을에 사는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처녀였는데 그녀 역시 한돌이의 거북 이야기를 듣고 그 인품에 반해 시집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진 혼례식 날 한돌이는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고 마주서서 백년해로를 맹세했습니다. 잔칫집 마당에는 국수 삶는 냄새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결혼 후 한돌이의 집은 더욱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한돌이에게는 지혜로운 내조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부지런한 부부의 노력 덕분에 살림은 날로 불어났고 곳간에는 쌀독이 비지 않았으며 마당에는 닭과 돼지가 늘어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부부 슬하에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눈이 맑고 심성이 착했습니다. 한돌이는 여름밤이면 평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거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은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가 거북 등을 타고 파도를 넘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돌이는 무섭지 않았단다. 진심으로 생명을 대하면 그 생명도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한돌이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힌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돌이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추대하여 마을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의 지혜를 빌렸고 한돌이는 언제나 사리사욕 없이 공정하고 덕망 있게 일을 처리하여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돌이가 사는 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거북마을로 소문이 나서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도둑이 들어도 빈손으로 나갈 만큼 서로 나누고 베푸는 풍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한돌이가 거북을 살려주고 받은 복이 마을 전체에 퍼진 덕분이라 믿었고, 마을 입구에는 거북 모양의 돌을 깎아 세워두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한돌이는 늙어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닷가 언덕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바위에 걸터 앉아 수평선을 응시하는 한돌이의 뒷모습은 마치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신선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며 먼저 떠난 어머니와 아내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굽어 살펴준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여느 때처럼 바다를 바라보던 한돌이의 시야에 저 멀리 파도 사이로 언뜻 거대한 물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안으로 침침해진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자신을 태워주었던 그 거북, 혹은 그 거북의 자손일지도 모르는 커다란 거북이었습니다. 거북은 한돌이가 앉아있는 언덕 쪽을 향해 고개를 높이 쳐들고 한참을 머물렀는데 마치 오랜 친구가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돌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흔드는 대신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잘 지냈느냐? 나도 잘 지냈다. 내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소풍을 즐겼다. 마음속으로 전하는 인사가 파도를 타고 거북에게 닿았는지 거북은 느릿하게 몸을 돌려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한돌이는 전혀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꽉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의 일부가 되고 바다가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무라일체의 경지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거북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방생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웃 간의 정을 다졌습니다. 한돌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다듬어져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교훈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한돌이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하나도 없단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우주를 품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 마을을 지키니 그곳은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돌이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문살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준 낡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지난 세월 자신을 스쳐간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시련이 닥쳤지만 절망하지 않았으며 큰 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마음의 부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꽤 괜찮았다고 자평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집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거북이 그를 데리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한돌아, 이제 그만 쉬거라. 수고 많았다.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한돌이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영면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고 그의 장례 행렬이 지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나와 고개 숙여 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양지 바른 언덕, 바다가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고 비석 대신 거북 모양의 자연석을 하나 놓아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돌이가 세상을 떠난 날 바다에서는 수많은 거북떼가 몰려와 해안가를 맴돌며 조의를 표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한돌이의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밤바다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한돌이가 거북을 타고 밤마시를 나온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에도 그들은 압니다. 폭풍 후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오고
거친 파도 밑에는 언제나 우리를 받쳐줄 든든한 등껍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황금빛 거북이 나타나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파도에 실려보내고 따뜻한 온기만이 여러분의 이불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한도리의 거북 같은 은혜로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깊고 푸른 바다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히 주무세요. 달빛도, 별빛도, 그리고 바다의 숨결도 모두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며 지켜주고 있으니까요.